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4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제로 겪었던 일. 그때 당시에 창동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경기에 살고 있어서 항상 서울역에서 만나곤 했어. 서울역에 남친네 집 근처로 가는 버스역이 있었거든. 안 그래도 늦은 상황이라 남자친구한테 나 지금 막 창동역에서 출발했어. 늦어서 미안해 라고 보냈고 늦어진 마음에 거의 실시간으로 나 지금 어디 여기야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카톡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어.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간혹가다 어라 좀 느리게 가네 할 때가 있지.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차 간격을 맞추려고 하나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 그때엔 좌석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문 앞에 서 있을 때라 더 확연히 느꼈어. 어둠뿐인데도 왠지 바깥이 잘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졌었거든. 근데 그때쯤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더라고. 내 기억으로는 그때 갑자기 3G가 뜨고 자꾸 연결이 끊겨서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켰던 걸로 기억해. 위치를 보니 미아역인데 보통 한 개역을 지나가는데 2분 정도 걸리지 않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감상 5분 정도 되었는데도 미아역에서 미아 사거리역으로 향하는 중인 거야. 아무리 느려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기분이 서서히 들었어. 너무 이상해서 남자친구한테 지하철이 좀 이상해 라고 보냈더니 뭐가? 라고 답장이 왔고 혹시 나처럼 이상한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그때 느꼈어. 이상한 소름과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는 걸. 그리고 그때까지도 다음 역에 도착하지 않았어. 휴대폰으로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5분이 지난 상태였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번호를 누르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연결음이 들리잖아. 그 연결음이 들리지 않고 계속 연결 중인 상태인 거야. 카톡으로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지나도 다음 역이 안 나와 이상해하고 보내니까 전광판이랑 확인해보려고 착각한 걸 거라며 답장이 왔지.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던 전광판은 모두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그 순간 다음 역이 미아 사거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조금 안심이 되어서 내 착각이었나 끝인가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5분 가까이 지나도 역에 도착하지 않았어. 체감상 거의 10분 이상 미아역과 미아 사거리역 사이에서 끝없이 달리는 느낌이었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앞 사람한테 말을 걸어볼까 멈추면 뛰쳐나갈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 내가 출입문 앞에 서 있었고 건너편 쪽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 내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고개는 자는 것처럼 숙이고 있었고 까만색 치마 정장을 입었지.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반묶음 머리에 머리 길이는 쇄골 정도의 긴 단발의 여자. 그 사람한테 미친 척하고 혹시 나만 이런 걸 느끼냐고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 아는 듯이 고개를 들어서 바로 날 쳐다보고는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자기 입술을 두드리더니 아니라는 느낌으로 얼굴 앞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손을 흔들었어. 꼭 나한테 입을 열지마 하는 느낌으로 말이지.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게 방금 전까지 나를 보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졸다가 앞으로 고꾸라진 사람처럼 고개만 앞으로 푹 숙였어. 소름이 정말 다리에서부터 발까지 온몸에 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굳어버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딱 굳어버리던 순간 문이 열립니다 하더니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 역이 해화역이었어. 나는 미아에서 미아 사거리로 가는 길에 한참 시간이 걸렸다가 문이 열렸는데 미아 사거리가 아니라 몇 정거장 뒤에 있는 해화에 도착한 거야. 그 순간이 확 전환되듯이 느껴졌던 이유가 정말 정적뿐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들어 오면서 그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진짜 보통의 지하철로 갑자기 바뀐 느낌. 건너편에 그 사람은 이미 없었고 해화에 도착해서 사람들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벙쪄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동대문역에서 뛰쳐나오듯이 내렸어. 거기서 도저히 지하철을 못 타겠어서 서울역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한테 동대문으로 와달라고 했었어. 동대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남자친구는 네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다독여주고 그랬지. 시간 지나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라고. 한동안은 지하철 못 타고 버스만 골라 타다가 이젠 지하철도 잘 타고 다녀.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지만 정말 나는 그 정적이랑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오지 않던 다음 역을 기다리던 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두 번째 이야기, 계곡에서 봤던 기와집.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5명하고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이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물도 안 깊어서 바로 짐 풀고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방부터 잡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재밌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밤에 계곡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사내 아들이 계곡에 많이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자가 빠지면 계곡 하루 쪽에 배 터져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뉴스 보면 계곡에서 익사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할머니 세대는 남아선호사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 가서 수영 좀 하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한참 놀았습니다. 저녁쯤 돼서 맥주 한 캔씩 먹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놈이 담배 한 갑씩 돌리기로 잠수 내기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계곡에 5명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30초쯤 있다가 물도 차고 해서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한 놈이 물살도 별로 안 셌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 다 나오라 하고 그놈한테 뭐 하냐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정신 나간 놈처럼 머리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쏙 빠지더라고요. 저 새끼 왜 저러냐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수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놈은 해병대 나온 놈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이 친구 빠진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구해서 나왔는데 빠진 놈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군대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다행히 깨어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와집 어쩌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이상 없다길래 다시 민박집으로 짐 챙기러 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수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소리로 들린 건 아닌데 분명히 불렀다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기와집 앞에는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손짓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 따라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가구 같은 거 하나 없이 비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기억난다는데 듣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